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동작중학교 교감 한재숙입니다. 지금 이제 교육과정 유튜브에 접속해서 듣고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거의 세 부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을 너무나 잘하시고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편성 업무를 담당하시는 이제 교무부장님 또는 담당자 아니면 그간 교육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교육과정 잘 아시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된다고 하니 조금 관심도 가졌고 또 기존의 연수도 좀 들어보셨고 또 교육과정 조금 공부하시려는 그런 중간 정도의 어떤 지식을 가지신 이제 기초 지식 가지신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고 또 한 그룹은 바뀐다는데 교육과정이 뭐지? 지금까지 교육과정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된다고 하니 좀 알아보고 싶다. 네,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는 네, 하실 때도 이제 이런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이 있겠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이어서 교육과정을 잘 아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지루하고 다 아는 내용인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과정 총론과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이제는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의 뭐 편성운영 지침이란 말이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예전에는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었던 것이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론과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연구회에서 마련해 주신 두 번째 기회에는 또 다른 강사분이 나오셔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제일 관심 갖고 계신 학교 자유시간은 어떻게 학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달라진 점, 사실은 굉장히 요약하면 빨리 끝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잘 보이시죠?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도 2025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2학년이나 3학년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내년 1학년부터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학교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 뭐 교무부장님이시라면 이런 고민하실 거고요. 또 이제 교육과정 담당자나 교무부장님이 아니시라면 그런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나는 어떻게 어떤 포지션을 여기서 취해야 될까? 내 수업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 또 우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의논하고자 할 때 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방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렇지만 배경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이제 배경을 알아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나의 교육과정, 나의 수업 이렇게 준비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크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아마도 가장 알고 싶으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세 번째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어떻게 할 건지 이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총론에 나온 내용과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그러니까 옛날 지침이라고 했던 그 부분을 3장에서 알아보고요. 4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과연 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생략하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학교의 중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일단 사전에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또 궁금증 갖고 계시는 강의 끝나고 질문하시는 그 부분의 질문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학교 자유 시간 들어왔는데, 자유 학년제 아니고 이제 학기제 한 학기만 하게 되는데, 또 진로 연계 교육은 또 정보 과목 68시간으로 늘어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뭐 우리 학교의 예를 든다고 해도 사실 피부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육과정 바뀐다며? 뭐 어떻게 바뀌어? 뭐 저희는 한 번 연수를 했습니다. 신학년 때 두 번 했죠. 연말에 한 번 하고 신학년 집중 기간에 한 번 했는데요. 구체적인 안내는 언제 하지? 안내 오면 그때 하지 뭐. 그럼 저 가장 관심 있는 거 내 수업 시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늘어나나? 뭐 바뀌나? 내가 자유학기제 시간 얼마 더 맡아야 되나? 내가 학교 자유 시간 우리 과목에서 하나? 뭐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정교육과정 편성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교 교원들의 현황은 예, 물음표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다를 거고요. 서울도 다를 거고 제가 속한 동작관악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느끼는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뭐 이 방향성을 저희가 안다면, 예, 뭐 상세 부분, 다소 뭐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아,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육과정도 이렇게 짜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수업도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 참 생략하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뭐 너무 이제는 조금 뭐 좀 진부한 얘기가 된 느낌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지나면서 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죠. 예, 확실한 것은 뭐 불확실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확실한 건데요. 예, 저출산이 아니라 요새는 저출생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출생과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학습 환경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제 인간상이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학생들도 줄고 디지털 기술은 점점 발전하는데 그때 필요한 새로운 인간상은 무엇일까? 내가 학생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학생과 함께 공부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아마 2022 개정 교육과정 배경을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주요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또 감염병 대유행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생태 환경, 인구 변화 등에 의한 사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복잡성과 다양성 확대에 따라서 중요한 거 이제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은 더 요구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자유라 분권화, 예, 이것에 대한 참여, 또 많은 교육 주체들의 참여, 이런 요구가 더욱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 이게 핵심 명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미래 대응 능력과 주도성을 갖춰야 되고 또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도 필요하고 공동체 의식도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교육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개인은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인격적인 성장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기초 소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기초 소양이냐? 언어, 수리, 디지털 뒷부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초 소양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이건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강조됐던 내용입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깊이 있는 학습, 그다음에 능동적 참여, 그다음에 협력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명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사실 2015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바뀐 부분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에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교양이 있고 더불어 사는 이런 사람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핵심 역량도 2015 때와 같고 이제 한 가지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소통 역량이었던 것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앞부분에 뭐 함께 타인을 존중하고 뭐 공동체의식이 강조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좀 바뀌었고요. 또 공동체 역량 강조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자료를 받으시니까 시간이 되실 때 차근차근 하나 보시면 아 이렇게 바뀌었고 이걸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교육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만 잠깐 보시면 문서 체제 저희 그 교육과정 총론 체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문서 체제가 바뀌어서 구성의 원리가 이제 신설이 됐고요. 저희 교육과정 차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론 보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활지도 학교폭력이죠.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가면은 항상 자주 나오시는 강사님이 늘 이렇게 생활 사무라고 말씀하세요. 생활 지도에 이제 세 가지 친구가 있다라고 하고 책을 세 가지 소개해 주셔서 저도 한번 따라서 좀 해봤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뭐 문방사업처럼 네 가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더 공부하고 싶으시고 또 학교에서도 또 업무를 하시고 하면서 가장 참고해야 될 책들은 이제 네 가지인데요. 개정 교육과정 총론인데 이제 해설서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뭐 요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오늘 제목도 강의 이제 연수 제목도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의 지침의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었으나 이번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른 저희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이라고 좀 이름을 바꿨고요. 오늘도 이제 주되게 요 파란색 책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내용과 같이요. 이걸 보시고 그리고 때로는 교육과정이 없는 내용들이 뭐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한 줄 정도 근거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입생에 대한 거죠. 중복이수가 가능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업성적 관리 지침도 반드시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생활부 기재요령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저희가 말하는 교수 평기 일체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들은 반드시 당해연도. 학교생활부 기록부 기재요령도 해마다 입학연도에 따라서 어떤 기준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당해연도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리고 다른 친구라고 한 것들 이제 뭐 다음 강의 때 강사님이 해주시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행한 2022 중학교 교육과정 토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아니라 거의 브로셔인데요. 2015 때도 이게 나왔었고 이제 요번에 2022 때도 나왔는데 여기에 정말 모든 내용이 정말 압축이 돼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그 브로셔도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 중에 가장 중요한 친구는 그 지침에 버금가는 이제 곧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보낼 이제 내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겠죠. 편성 운영 올해는 뭐 제목이 저희가 지침이 없으니까 지침이라고 나올지 아니면 편성 운영 방향이라고 예전처럼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 서울시 교육청의 편성 운영 방향 이게 또 저희의 주된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과 중요한 두 친구들 합쳐서 같이 보시면 내년에 이제 개정 교육과정 준비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 준비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 또 교육과정 공부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었는가?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바뀐 내용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까 그 배경에 따라서 개정 배경에 따라서 바뀐 내용들 쭉 말씀드렸고 인간상도 바뀌었고 핵심 뭐 저희가 추구하는 역량도 조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체제도 총론의 체제도 좀 바뀌었고 그리고 강조점도 조금 바뀌었잖아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좀 강조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과 인공지능, AI. 이제 요거는 사실은 조금,
계속 점차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디서는 교육부에서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어디서는 인공지능, 어디서는 AI, 어느 데서는 뭐 지능정보 이렇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대로 그 부분을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마 지능정보라고 얘기할 거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인공지능 AI 소양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주요 개정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제와 이제 시간 배당 기준인데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3장에 가서 더 자세히 보실 텐데 편제표 또는 뭐 단위 배당표, 또는 교육과정 편성표, 뭐 용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예, 거기에서 얘기하는 편제라 함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르는 단어입니다. 편제 교육과정 어떻게 편제돼 있지? 그럼 이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 뭐가 바뀌었지? 교과고는 같습니다. 예. 뭐 시수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거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교과에 속하는 과목명 그대로입니다. 국어, 사회, 역사 포함, 뭐 도덕, 수학, 과학, 기술과정, 정보, 체육, 음악미술 포함한 예술, 영어, 선택. 그리고 선택교과는 또 따로 설명이 있지요. 선택교과에는 한문, 환경, 뭐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이제 교환 관련한 이런 성격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개정 내용의 편제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라고 이제 물으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저희가 기존에는 자동봉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이었는데 자율 자치가 합쳐지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개의 영역이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은 어디로 갔을까요?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에서 주로 이제 같이 하는 활동이지만 사실은 모든 3가지 영역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편제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 시간 배당 기준 뒤에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 시간 배당 기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 그리고 교과 이제 명 써 있고 시수가 쭉 써 있잖아요. 그리고 총 시수 3,366시간 써 있는 그 시간 배당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시간이 뭐 더 늘어나거나 바뀐 건 아니고요. 시간 배당 기준표의 교과군별 시수, 또 교과군의 소개 시수,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가 이제는 기준 수업 시수가 되었습니다. 왜 기준 시수가 되었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교과군별 수업 시수, 교과에서만 20% 증감이,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했는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오면 교과별 수업 시수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까지 창의적 체험활동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빨간색을 창의적 체험활동만 했어야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네.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편성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배당 기준표에 써 있는 거는 기준 시수고요. 그 시수에서 우리 학교는 306시간에서 좀 몇 퍼센트 늘려볼까? 몇 퍼센트 줄여볼까?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뭐 30시간 줄였다면 전체 저희가 3년간 해야 될 시수는 최소 수업 시수이기 때문에 교과에서 늘려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앞뒤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상태와 교과에서 20%를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해서 편성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도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네.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체육, 예술 교과는 감축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제표에 나와 있는 시간 배당 기준표에 나와 있는 그 시수가 최소 시수이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는 없고요. 체육에서 만약에 줄인다면 다른 체육에 속하는 체육 교과에 속하는 다른 과목을 더 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교과의 일부 내용은 삭제하거나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교과 내에 있는, 그 과목 내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생략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교과의 내용을 쭉 통합하거나 압축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구잡이로 뭐 교과를 많이 늘리고 뭐 창체를 줄이고 창체를 많이 늘리고 교과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증감의 기준은 감축 시수 내에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모두 이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국어 실수 좀 줄였을 때, 우리가 이거를 좀 뭐, 학교 자유 시간으로 실수로 좀 내놨을 때, 뭐, 가능한가? 과연 성취 기준 도달이 가능한 것인가? 예.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 때만, 그래서 어느 한 교과에서, 예, 골고루, 그러니까 모든 교과에서 골고루 감축하는 것이 뭐 가장 좋겠죠. 어느 한 교과에서 뭐 통으로 많이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균형을 생각할 때, 학생들의 성취 기준 도달을 생각할 때, 이것들은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이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바뀌었고요.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 속에 포함되어서 하지만 세 영역에 모두 골고루 녹아들게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많은 질문이, 사실 이 질문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동작과나 모여서 얘기할 때도 사실 많이 나왔고요. 봉사활동은 이제 지금 뭐 이제 고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학교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은. 네, 많이 줄였는데, 그럼 봉사활동은 이제 편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영역이 아예 없어졌는데요? 예, 이 질문 가장 많이 하셨어요. 사전에도 질문하셨는데, 편성하지 않아도 되나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 내에서 또는 다른 영역에서 녹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예,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배워야 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적인 어떤 녹아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봉사활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예를 들자면, 저희는 안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잡고 있고요, 학기별로. 이렇게 한 이유는 적어도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또 어떤 방향이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안내 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학기 때는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는 다시 이제 현장에 나가서 같이 봉사하고 또 봉사활동 평가하는 시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굉장히 최소 실수지만 그래도 학기별로 뭐 1학기에만 있고 2학기에는 없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1학기, 2학기에 골고루 2시간씩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학기당 이수 과목수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총 8개 과목 이내에 편성하는 거는 맞고요. 예,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도 8개 과목 이내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2022 때도 마찬가지로 8개 과목 이내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이거는 뭐 학생의 수업량 적정화, 수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골고루 성취 기준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8개로 제한을 했는데요. 달라지는 부분은 빨간 글씨에 있는 것처럼 이제 체육, 예술, 영어 선택은 뭐 기존에도 제외가 됐고요. 예, 이번에도 예외 과목으로 등장하는 게 학교 자유 시간에 개설한 과목들은 8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자유 시간에 개설하는 과목도 교과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에서 뭐 문학과 사회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럼 국어에 이제 포함이 되는 국어 교과의 한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과목 수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의문이 있으실 수 있지만 학교 자유 시간의 개설 과목은 8개의 과목 이수 과목 수에서 예외입니다. 그리고 정보 실수 확대, 뭐 가장 관심 많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간 68시간 이상 편성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현재 34시간 하고 있는데 사실 2배가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 교과 또는 학교 자유시간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에도 이제 학교 자유시간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울시도 교육청에서도 안내가 있을 거고요.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학교 자유 시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때 당연히 정보 실수가 늘어나니까, 이때 정보하면 되겠네. 정보 지금 34시간 하니까, 정보 유사 과목, 뭐, 피팅 이런 거 개설해서, 이런 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데도 많을 텐데요. 저희가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거는, 이제 학교 자유 시간의 어떤 취지와 목적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예, 이런 정보 관련해서 무조건 뭐 학교 자유시간에 정보를 넣겠다가 아니라 학교 자유시간의 취지, 또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크게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내용이시기도 하고 그간 이제 뭐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로는 사실 교육과정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뭐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유시간이 도입이 됩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수를 확보하여 뭐 저희 자유학기 이제 시작하는 거
그때 뭐 실수 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그리고 구성원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제 뭐 속론에 있는 뭐 정의 그대로 하면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고등학교는 이제 뭐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는 사실 선택 과목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요. 선택 과목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근데 학생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부 실수를 확보해서 자격기처럼 또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현재 있는 총론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과목입니다. 과목을 자유롭게 개발, 운영하는 시간입니다. 뒤에 가면 저희가 교과하고 과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과학이라는 그냥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등학교의 과학이라는 교과 속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이제 우리가 물리학이죠. 뭐 엄밀히 얘기하면 생명과학이고요. 예, 그 지구과학이고 이런 과목들이 있고 과학 안에 또 과학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는 국어라는 교과 안에 국어 과목이 있을 뿐 사실은 이렇게 고등학교처럼 세분화된 과목은 있긴 하지만 거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자유 시간에는 국어 교과 안에 새로운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고요. 수학 교과 안에 수학과의 새로운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유 시간은 어떻게 편성 운영하나요? 사실 이제 오늘 교육과정 들으시는 분들의 한 50% 이상 관심 제일 많은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저희 현장에서도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뭐 가장 저희한테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많은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의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요. 실제적인 학교 자유시간 운영, 편성 운영에 관련해서는 이제 5월 달에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뉴얼, 자료집이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도 더 상세하게 될 거고요. 또 편성 운영 방향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또 지원청별로 연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구체적인 상세한 편성 운영 방향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에 바뀌었습니다. 뭐 기존에 지금 이미 자유학기제로 170시간 하고 계신 학교도 있으실 거고요. 저희는 지금 우리 학교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아직도 자유학년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유학년제 하면서 2025년도에 자유학기와 학교 자유 시간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작년에 컨설팅을 받고 저희는 올해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자유학년은 운영하지 않고요. 이제 자유학기제로 한 학기만 운영을 합니다.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참여형 수업, 또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일제 지필 평가는 지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편성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만 운영을 하고요. 한 학기를 자유활동을 운영하고 이제 이번에 강조하는 게 진로 연계 교육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취지는 계속 지속된다. 지속 확장된다. 그리고 자유학기 시간은 10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자유학기 편성 운영도 마찬가지로 실제 구체적인 편성 운영은 다음번 2차 교육과정 세미나 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연계 교육. 저희 이제 이 진로 연계 교육은 사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에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이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용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급 학교나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학교생활 적응, 교과학습의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등을 통해서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룬다. 뭐 저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일단 1학년 들어오면 중학교 1학년 들어오면 저희 적응하고 있고요. 거의 한 달 앞에부터 한 2주 정도는 뭐 학교 투어도 하고 있고 뭐 적응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거의 졸업하기 전에는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는 워크북. 지금 이제 뭐 접속하신 분들 중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저는 이제 오늘은 저희 서울 중등교육과정연구회에서 하는 세미나라서요. 약간 이제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위주로 설명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워크북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워크북을 이제 3학년 2학기 때 한 11월 달쯤에 거의 10월 말 이때 배송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고등학교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선택 과목은 어떤지 또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 알아보는 워크북들 진학과 관련된 또는 교과학습과 연계된 이런 진학 준비에 중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1학년과 3학년의 진로 연계 교육이라면 사실 우리는 1, 2, 3학년 전반적인 3개 학년에 걸쳐서 진로 연계 교육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쭉 지속적으로 이제 하겠죠. 그거는 변함은 없습니다. 네.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성하거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자유학기와 연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운영 방법은 마찬가지로 다음 세미나 때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삶 속에서의 스포츠 문화를 향유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삶에서 스포츠를 좀 즐기도록 단지 체육, 신체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폭넓은 신체 활동을 속에서 좀 즐기는 방향으로 이제 하도록 했고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및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과 함께 학생이 스포츠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태도와 역량에 중점을 둔다. 이 문구는 총론 해설에 있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고 총론 내용입니다. 학년별 연간 34시간 매 학기 그래서 총 102시간 편성한다. 저희 사전 질문 뒤에 136시간, 사실 134시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136시간 하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뒷부분을 답하겠지만 요것은 아직 이거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근데 총론 해설서와 총론에는 이제 102시간으로 나왔습니다만 이제 뭐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총론에 나온 내용으로만 저희가 전달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바뀐 내용들 쭉 살펴보셨잖아요. 저희가 편대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바뀌었고, 그다음에 시수가, 기준 시수가 저희 바뀌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과와 교과 군별,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20% 증감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8개, 저희가 이제 이수 과목 제한 수가 있는데 학교 자유 시간은 이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내용으로 학교 자유시간,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진로 연계교육,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방금 2장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바뀌나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었던 것이 이제 제목을 제가 살짝 바꾼 이유가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이라는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으로만 저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침 수준이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처럼 우리가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편성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되지 하는 유의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하시기 전에 그리고 뭐 학교 자유시간이라든지 나머지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부서 사업 공문이 따로 이제 그 세부적인 이제 개별 공문이 따로 오는데 그 개별 공문 참고하시기 전에 이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저희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이 두 개를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 안내 공문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알찬 교육과정을 편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저는 이제 오늘 숲을 좀 보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을 이제 공부하고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편성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뭐
나무라면, 그리고 그 안에 바뀐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무라면, 오늘은 전체적인 총론,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은 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뭐 이걸 볼 때는 또 뭘 같이 봐야 되는가 하는 이제 숲 부분을 이제 오늘 보는데 뭐 숲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숲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또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사실 나무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요. 숲과 나무를 저희는 다 같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1차, 2차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앞부분을 보시면 서울 교육과정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핵심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총론의 내용들 참고로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이 다 녹아 있고요. 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서울만의 어떤 핵심 가치가 이 속에 녹아 있습니다. 포용과 공존과 주도성. 이 단어들을 보시면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생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뭔가가 나오는구나라는 게 이제 요 핵심 가치들을 보시면 조금 더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서울 교육과정의 방향은 이 5가지의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성, 책임성, 또 적합성, 민주성, 개방성. 이제 그런 5가지의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서울 교육과정 저희가 준비했고요. 서울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강조 방향입니다. 주도성은 저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는 방향입니다. 학습자의 주도성, 흥미와 진로희망에 맞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요.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우리가 해줘야 학습자의 주도성이 이제 드러나겠죠. 네. 그리고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가치,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비판적 사고력을 갖는 그런 특히 협업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서울 교육은 이제 애쓰고 있습니다. 또 올해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그런데 저희가 용어는 사실 기본학력 이렇게 좀 바뀌기도 했지만 기초학력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과도 신설됐고요.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으로 기초학력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교육 격차를 좀 완화시키는 거. 여기는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격차도 마찬가지고요. 다중학습 안전망을 구축해서 평생 동안 좀 공부하는 게 즐거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학교 졸업하고 끝이 아닌 그런 학습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생태 강조하고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역량, 그리고 이제 이게 따르는 디지털 시민성, 비판적 사고와 판단, 윤리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이제 서울 교원들, 우리 교사들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나? 4가지 역량인데요. 첫 번째, 교육과정 면에서는 교육과정 문해력, 늘 요즘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는 문해력과 설계,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단어고요. 선생님들도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저희 세미나에 같이 참석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썼습니다.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을 실행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단순히 진학을 위한 이런 수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가도 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돕는 그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교수 평비 일체도 여기에 다 녹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생을 이해하는 우리의 역량.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사는 안내자고 상담자고 그리고 설계자입니다.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제 역할이 사실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이미 선생님들은 바뀌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찰과 성장. 아마 이제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크셔서 오늘도 들어오셨고 또 학교에서도 교원학습 공동체도 하시고 또 새롭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정책도 굉장히 같이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실천 역량 또 디지털 문해력 고등학교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 디벗이 내년부터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학교는 다 디벗이 이제 보급되고 있어서 중3까지 보급될 예정이고 전자칠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제 2025년 이제 내년엔 디지털 교과서도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활용하는 역량 교사도 가져야 되고 학생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디지털 문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협력하고 소통하는 관계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역량 중에는 학교 문화와 학경을 조성하는 이런 역량들, 교육 방향을 나 혼자만 오늘 교육과정을 공부해서 나 혼자만 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내 수업만 뭐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 비전도 가져야 되고 교육 방향도 함께 다 같이 공부해야 되고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혼자 할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이런 분들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문화 형성.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것이죠. 뭐 고등학교는 이미 많이 지금 고교학생들에서 바뀌고 있고 중학교 역시 공간 재구조와 저희 단지 이제 뭐 이제는 교과교실제라는 용어보다는 교과교실제가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바뀌면서 사실 어떤 특정 교과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다목적으로 가변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학교도 이제 그렇게 공간이 좀 재구조화되고 있고 그런 활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 이제 제가 있는 학교도 사실 공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할 텐데 제가 서울교육과정이라고 썼지만 이제 정식 용어는 서울특별시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요게 아마 좀 따끈따끈하게 지난주 목요일 날 온 거로 알고 있고요. 목요일 날 공문으로 다 왔으니까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문서 등록 대장에서 교육과정 좀 찾아보셔서 그 문서 이제 PDF 파일 이제 옆에 두시고 이제 검색해 보시기도 하고 한 번은 오늘 저랑 한 번 이제 보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냥 맨 첫 번째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을 위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해라. 차별받지 않게, 소외받지 않게, 피드백 잘하고, 제공해라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제 상세한 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보겠습니다. 기초소양교육, 독서토론 글쓰기, 민주시민, 생태, 그리고 안전건강, 역사통일, 예술, 인성교육. 뭐 2015 지침 때도 있었던 내용인데 지능정보교육, 진로교육. 이게 중학교 교육의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의 강조 분야 10가지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파일에서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90분밖에 안 돼서요. 중간에 제가 이제 5분 정도라도 쉬면 좋은데 차라리 좀 이렇게 빨리 좀 같이 이 흐름도 쭉 이끌어가고 뒤쪽에 조금 뭐 한 5분 끝내더라도 쉬는 시간은 오늘 죄송하지만 좀 양해를 구하고 쉬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할 때 저희 교육과정 뭐 가장 그 위에는 초중등 교육법이 있고요. 뒤에 제가 살짝 이제 한 구절 넣었는데요.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육과정이라는 어떤 뭐 문서를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저희가 이제 선행교육 과목별로 1학기, 2학기에 점검하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우리를 점검하나 이게 아니라 이거는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성적 처리 지침, 기재 요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의 일부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제4장 23조에 가면 교육과정 등이라고 해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편대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짜여 있으니까 학교는 반드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입니다. 제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창체 반드시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됩니다. 왜? 법에서 23조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교육과정에는 창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인 겁니다. 그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지금 교육부에서도 만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수준이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학교 수준 그다음에 내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이제 이렇게 층위가 다른 교육과정들이 있는 거고 특히 이 4번의 교과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는.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할 때 반드시 의견 수렴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왜 넣었냐면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이제 우리 중학교에도 지금 다가온 내용이 학교 자유시간을 편성하려면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기 쉬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학교 지역과 여건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한테 뭐 어떤 과목이 필요한가 네,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내용이고요. 혹시 교육과정 더 공부하시려면 여기 NCIC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듀네트 클리어가 사실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에듀네트 클리어 들어가셔서 저 요거 지금 오늘 캡처한 화면인데 여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평가 지원 포털 가시면 여기에 혹시 뭐 파일 찾기 힘들다 하면 여기에 이제 평가 다 들어있고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도 학교생활 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에 들어가면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급하시면 뭐 교육청에 문의하셔도 되고 뭐 1396에 뭐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뭐 지침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이제 저희 남은 이제 30분 동안 이제 알차게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중학교는 공통교육과정입니다. 네,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이고요.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학년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학교는 3번에 있는 것처럼 1에서 3학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설정한다. 이것은 이제 보다 좀 효율적인 어떤, 예, 그리고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학년군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우리는 1학년, 2학년, 3학년만 있지만 또 어떤 학교에서는 1에서 3학년을 묶어서 무학년으로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이음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학교의 운영 체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노타가 있네요. 예, 학년군으로 설정해서 1에서 3학년을 학년군으로 설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거는 선생님들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건 순서는 아니고요. 예,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예, 골고루 운영하는 게 좋지만 특정 시기에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는 배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학기당 이수교 과목 수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정해서 집중 이수도 실시할 수 있고요. 예, 뭐 음악과 미술, 뭐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 보건과 진로와 직업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에 이제 들어가는 거, 전환기에는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전환기에만 운영하는 건 아니다. 1, 2, 3학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범교과 학습 주제 뒤에 있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는데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번반에 걸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범교과 학습 주제입니다. 안전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금융, 환경, 지속가능 발전한 교육들. 이미 교과에 다 녹여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인권이라든지 저희가 필수 또 의무교육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다 잘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전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위한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9번 필요에 따라서 원격 수업 실시 가능하다. 이 문구만 보시고 우리 학교 필요하니까 원격 수업 실시할 수 있나? 네, 원격 수업에 관련된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지침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학교에 예고된 뭐 7월 말에 공사한다. 그래서 그 시간 원격 수업해야 되나요? 이런 건 아니고요. 이미 예고된 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저희가 뭐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시대처럼 예, 그런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표현은 필요에 따라 원격 수업 실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격 수업에 관련해서는 법령도 있고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도 있기 때문에 별도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운영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계기교육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과목 개설 가능하다. 좀 새로운 과목 개설은 뭐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가능했지만 중학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있죠. 사회적 경제도 있고 이미 서울시에서 개설한 과목들도 있고 또 현재 개설하고 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 자유 시간에 따라서 또 개설할 과목들도 있습니다. 바뀐 거는 11번에 보시면 그간은 학교만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때는 학교에서 신청서를 내서 예, 그 승인을 받고 또 교육과정 안도 내고 필요하면 교과서도 만들고 이러한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번 달라진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육청과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과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음 뭐 2차 세미나 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과목명 정도는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과목들, 뭐 AI 쪽이나 생태나
정보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과목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나마 교육청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과목 가능하다.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특수교육, 현재와 시간을 따르고, 뭐, 저희 학교에서 지금 뭐 특수반도 있고, 뭐, 전체, 뭐, 통합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특수교육은 요게 따르지만 뭔가 대체 설계 운영도 가능하다. 요게 이제 편제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편제 계속 나오는데, 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무엇인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되어 있다. 편제 끝까지 보면 편제가 어떤가? 교과라는 건 국어, 사회, 수학, 사회 쭉 있다. 그럼 선택 있다. 그럼 선택 속에 한문, 환경, 생활의 국어 뭐쭉 있고, 보건, 진로와 직업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로 되어 있다. 이게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이게 편제표고요. 시간, 이제 시수 배당표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예, 요게 시간 배당 기준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요게 편제표고 요게 시간 배당 기준표입니다. 우리가 제일 이제 관심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요게 이제 시간 배당 기준표고요.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 봐두실 부분은 첫 번째 칸에 있는 교과라는 말입니다. 교과. 교과는 저희 신형이 이미 교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기술과정, 정보, 체육, 예술, 영어, 선택. 중학교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 교과 안에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안에 들어가면 현재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개설할 수 있는 거죠. 교실 과목에 문학과 사회. 뭐 이렇게 개설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선택 과목에 들어가서 뭐 정보 관련된 과목에 선택 과목에 들어가면 정보라는 과목이 있고요. 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새로 다시 만들어서 뭐 컴퓨팅과 뭐 활용 능력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교과군이고 이 안에 과목은 별개의 과목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과학 속에 물화생지가 있는 것처럼 교과와 과목은 이제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고요. 총 수업 시수가 있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들은 이제 교과 안에서 20% 증감이 가능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360시간에서도 20% 증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3060시간과 366시간의 20% 증감이 모두 다 합쳐졌을 때 총 수업 시간 수는 3366. 이게 최소 수업 시간 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아래로 뭐 20% 감한 게 저희가 짤 수는 없고요. 3,366시간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이상은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요것도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시간 배당 기준표 밑에 동그라미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간 단축 수업 어떻게 했지? 단축 수업 뭐 기준은 뭐였지? 하시면 이게 교육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고 중학교는 45분이고 기후 및 계절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울 때 저희가 단축 수업 할 수 있고요. 뭐 학생의 발달 정도나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5분 단축, 뭐 10분 단축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교과 분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저희가 뭐 체육 272 이렇게 나온 그 시간들이 바로 34주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입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소 수업 시수가 아니라 기준 수업 시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 3,366시간은 최소 수업 시수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만 많이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창태 같은 건 저희가 좀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들어간 게 정보는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 자율 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 운영한다. 2배로 늘어나는데요. 이제 뭐 의문은 있으실 거예요. 정보교사 그간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는 학년별, 학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생략돼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편성 운영이 가능하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교과에서도 교과 군별 밑이라는 단어를 뺐더니 조금 이상하게 들렸네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양쪽에서 다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다.
2021 때는 교과만 가능했었고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건 아까 나온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제 중심으로 편성 운영하는데 시수는 중복 배정 안 한다. 이거는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요거 우리가 요렇게 행사했는데 요거는 네, 영역 또는 활동이 요 말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 인정되는구나.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 학교가 마음대로 어떤 행사를 뭐 교과 수업한 거로 인정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시험 본 거를 왜 이거 실수로 어떻게 인정하지? 왜 인정했지? 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나 발표회, 뭐 체육 행사, 현장 체험학습, 각종 행사를 각 영역 또는 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실수에 잡히는 거고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평가 실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기하는 거겠죠. 해당 과목 수업 실수에 포함됩니다. 실수 배정은 각 행사 특성에 따라서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으로 편성된다.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실수로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 이수해야 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은 교육청에도 제출하고요. 이제 뭐 학원위도 통과하고 안내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3년간을 다 교육과정이라는 건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중간에 저희가 물론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면 바뀔 수 있지만 보통 신입생 들어올 때 3년 거를 확정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뀌게 되면 예, 다시 학원이 통과하고 편집표 다시 제출하고 그 이전에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 협의가 있어야 돼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는 8개 이내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개설할 때는 2개 이상 과목을 동시에 개설한다. 자, 이 부분은 뭐 다음번에 조금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실제 현실에서 이런 학교는 많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외국어 하나, 뭐 보건 진로와 직업 이렇게 거의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선택 과목 개설할 때는 2개 이상의 이제 과목을 예, 동시에 개설하게 해주고 종교 과목을 이제 편성한다 할 때는 종교가 아닌 과목도 예, 배정해서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고요. 다만 이제 선택 과목을 줄 때 교양 과목은 PF니까 이수 미이수인데 이런 과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저희가 뭐 ABCD 성취 기준 나오는 과목을 주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가가 같은 과목끼리 평가 기준이 같은 과목끼리 편성해 주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종교 과목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도 함께 복수로 편성해서 고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종교학 했는데 종교 뭐 아니면 뭐 기독교와 관련된 불교와 관련된 과목을 줬으면 예, 종교 이외의 과목도 줘서 예, 좀 그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다만 이제 학생 선택권이 보장된 공립학교에서는 예외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해서 편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 뭐 특정 학기에 뭐 매주 금요일 날 하는 게 아니라 예, 뒤에 뭐 발표회 이렇게 몰아서 할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예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총론에도 나와 있고요. 서울교육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육과정에 나온 내용들을 한 서너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유시간인데요. 이제 학교 자유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뭐 저희 서울교육과정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대로 옮긴 내용이고요.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를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 말에 따르면 그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운영해라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보 34시간에다가 나머지 정보 34시간 더하면 학교 자유시간 해결한 거 아닌가요? 안 되죠. 왜냐하면 정보는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68시간 하기 위해서는 정보 34시간에 그다음에 뭐 컴퓨터 활용 능력 뭐 34시간 이제 이렇게 들어와야 학교 자유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드시 국가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과목으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과목으로 개설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과목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뭐 교과 선생님도 당연히 자격증 있는 선생님이 있으셔야 되고 평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편성도 그 과목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한 줄 한 줄의 내용들이 사실은 그냥 한 줄이지만 거기에 함의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울시교육청에서 준 지침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한 줄 한 줄의 해석을 더 상세하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가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가 결정하는 내용이고요. 좀 학생의 선택권도 고려해서 어렵겠지만 한 가지 과목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좀 개설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이기 때문에, 과목이기 때문에 교과군, 문학과 사회면 국어에 편성하고 국어의 평가 방식에 준해서 서울시 교육청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서 평가해야 됩니다. 운영 학년과 학기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하고요. 뭐 벌써 결정한 학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저희만 늦은 건지 모르는데 저희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안내 받는 대로 네, 좀 빨리 서둘러서 네, 저희도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 학기 운영 시수는 연간 34주 기준. 근데 이게 딱 34주가 안 나오기 때문에 33시간, 뭐 34시간이 아니라 33시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에 학기별 1주 수업 시간 계산하다 보면 38시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 자유 시간에 과목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과목은 반드시 개설 절차를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새로운 과목 개설 절차. 저희가 이제 안내 공문이 쭉 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과목 개설 시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계에 준해서 교육과정 안을 마련하고요.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그 과목을 시행되기 6개월 전에 교육과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시도에서 승인한 교과목은 이미 승인됐기 때문에 승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걸 사용한다라는 타시도 승인 교과목 개설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사용서를 내셔야 되고요. 중요한 질문들이 사전에도 좀 나왔던 질문들이 운영 학기는 언제 해야 됩니까? 1학기, 2학기, 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건 학교장님이 정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운영 뭐 시기나 편성은 중학교 3년 중에 한 학기 이상만 하시면 되고요. 매 학기 편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목은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시간, 그러니까 33, 34시간 될 거고요. 과목은 학교 구성원의 협의에 따라서 학교 여건을 맞는 국가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을 개설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교 과목처럼 몇 가지의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과목에서 시수를 가지고 와서 시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시간표 편성 방식은 총론에도 좀 나와 있는 시간표에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총론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유형을 좀 줬습니다. 뭐 혼합형, 집중형,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유형들을 줬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할 거고요. 과목이기 때문에 평가 기록해야 됩니다. 평가도 해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됩니다. 다만 교양 과목 수준의 성격이다. 그러면 PF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신설 및 교육과정 승인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것처럼 신청 과목 이제 승인 신청서를 내셔야 되고요. 유의사항 및 준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조금 두툼하게 매뉴얼 자료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자료집에는 이제 월간 저희 뭐 타임테이블처럼 월간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몇 월에는 뭘 준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세한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가 조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나온 매뉴얼을 보고 준비하자. 개략적인 거로는 우리가 학기별로 나눠서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년 중에 한 학기 이상은 반드시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교육과정, 현재 국가교육과정이 없는 새로운 과목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내년 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자유 시간 3학년 1학기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년 3학년 1학기 개설한다? 이거는 아니죠. 내년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학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학교 자유 시간을 개설하려면은 내년에 1학년만 개설하실 수 있는 거고요. 2,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다음 자유학기 보시면 이제 자유학기는 뭐 앞서 설명했으니까 120시간 편성 운영하고 두 개의 영역, 다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두 개의 영역이 줄었기 때문에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을 좀 균형 있게 운영한다. 그리고 진로 탐색은 진로 연계학기랑 좀 확대시켜서 연장시켜서 그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유학기 역시 뭐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 배당된 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하고요. 뭐 이건 다 저희가 아는 내용이고 네 번째 운영 취지가 타학년에도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은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취지를 많이 아시고 그런 경우가 좀 적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유학기 이퀄 뭐 시험 안 보는 학기 이렇게 단순히 뭐 이제 이렇게 뭐 공식화시킬 수는 없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제 활동을 편성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를 좀 유도하고 이제 뭐 가정중심 평가도 좀 해보고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있는 것 중에 일제식 지필 평가는 지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좀 활용해서 뭐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제 뭐 줄글로 뭐 저희 생활 성적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그 성적표 나가듯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피드백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쪽지 시험, 뭐 저희 형성평가 뭐 피드백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시면 학부모님들도 궁금증이 좀 덜하실 것 같습니다. 쭉 뭐 두세 달 있다가 갑자기 줄거리 오면 학부모님들 이해도 잘 못하시고 얘들이 뭘 했나 하실 텐데 중간중간에 뭐 선생님들 형성평가 하시는 내용들 그때그때 피드백 해드리면 되고요. 예, 그게 이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별로 조금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로 연계 교육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학 초기나 상급 학교 학년 진학하기 전 학기나 학년의 일부 시간을 활용해서 진로 교육을 한다. 그리고 진학 교육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린 중학교니까 상급 학교라 하면 고등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어떤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본다. 다만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만 하는 게 아니라 1, 2, 3학년 전체에 걸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줘야 진로 교육이 잘 된다. 그리고 자유학기와 연계한다. 예. 여기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생활, 학습 준비. 지금 교육과정,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 이제 학년은 내년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안내를 올해 해주면은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3에게도 그냥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이게 아니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주면 막연한 두려움 또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선입견 뭐 이런 것들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우리 중학교에서 또 해줘야 될 내용들이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고 학년별 연간 34시간, 총 100일간 운영하고 매 학기 편성한다. 그리고 종목이나 내용은 기존에 뭐 우리 이거는 너무 잘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한 5개 정도 종목 개설해서 학생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택권도 물론 보장해주고 있고요. 원격 수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의 사회재난 및 감염병 등 정상적인 등교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지 뭐 우리 학교 편의에 의해서 뭐 공사할 거라서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은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 공문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게 되면은 적정 수업량을 확보해야 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원격 수업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해야 되고, 이제 이거 저희 운영위원회 때, 저희 교육과정 이제 심의 받을 때 원격 수업 관련해서도 이제 심의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기교육입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서 학생들의 바른 이해가 필요할 경우에 이제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시 내용과 방향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등이라는 건 이제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이제 학교에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위원회가 학교교육과정 이제 위원회를 대신하고 있으면 같이 하라는 이제 의미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지금은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의 토론들을 활용해서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 저희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학년 및 교과 협의회 등을 통해서 뭐 수업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장 승인을 실시한다. 마지막 이제 특수한 학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들으시는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선생님 중에도 혹시라도 뭐 각종학교라든지 뭐 이제 특성화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이제 이런 학교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한 학교가 이제 특수 학생 대상 저희 이제 그런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학교, 일반적인 중학교가 아닌 이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중학교에 준하는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 저희가 뒤에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었는데 이 교육과정이라 하면 서울시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 운영한다. 그리고 국가가 설립하는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시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학교장이 편성한다. 그리고 야간 수업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산업차 학교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서울시 교육과정을 따를 때 1시간은 수업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계 각종학교는 저희도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학생의 재능과 특성을 고려해서 편성 운영한다. 이 교육과정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중학교 저희 아현에 있고요. 네, 여기서는 요 기준에 따라서 20일 이상 하시면서 2652시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교. 네, 자율학교는 이제 저희 뭐 혁신학교 등이 있으니까요. 예, 법령에 따라서 운영되는 이제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와 특성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에 따르고 그 학교의 지정 취지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그리고 학교급이 다른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음학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 간 연계에 초점을 두고 교육 공동체 협의를 거쳐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행재정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이제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할 건 아니지만 큰 원칙이긴 합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예. 그리고 이제 연구학교 같은 경우에 예, 요 기준과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뭐 바탕으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학교가 뭐 학교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반드시 승인을 얻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 교육과정 어떻게 지원할까요? 학교 운영 중점 사항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과정 이거 시간 되실 때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한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아주 길고 긴 내용들이었고요. 예, 어떻게 좀 뭐 편성 운영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기본적인 산을 보는 시간으로 예, 좀 이해가 되셨는지 또 그렇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따끈따끈하게 지난주 목요일 날 왔다고 하는 서울특별시 교육과정과 그리고 교육과정 해설서 보시고 또 교육부에서 발표한 예, 브로셔 엑기스를 나도 알고 싶다 하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관련 토파보기 예,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조금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 두 번째 세미나 때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뭐 들어가기 전에 좀 내용도 정리해보고요. 실제적인 편성 운영. 그때는 아마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안내가 나온 이후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학교에서 정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교육과정 할 것인가 여기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세미나는 2회차 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강사님 해주실 것 같고요. 예, 사전 질문에 이렇게 5개가 이제 뭐 다른 내용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김용진 선생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대부분이 학교 자유 시간의 현실적 운영 방법이라고 했는데 1번은 제가 오늘 답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방법은 말씀드렸고 운영 방법을 보시려면 교육과정 총론을 보시면 됩니다. 총론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영 방법은 5월 달에 자료집이, 도움자료집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현실적, 요게 포인트라면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라는 용어가 요구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는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현실적이라는 거에 내포된 함의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것들은 2차 세미나와 또 이제 지역청의 어떤 교육과정 컨설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번은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택교과를 택일로 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교과는 예, 학교에서 그냥 이거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교과도 예, 고등학교가 그렇게 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주고 그중에 선택하게 하는. 학교 규모가 작은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라는 아마 그런 의문이신 것 같아요. 이건 학교 여건에 맞게 편성해 주시고요. 다만 선택교과라는 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 평가 기준이 같은 과목끼리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외의 과목도 준다. 라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은 좀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은 아까 먼저 답을 드렸고요. 동아리 하위 영역으로 들어간 봉사활동 필수 운영.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겠지만 예, 동아리에서는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판단할 때는 예,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안내 그리고 실제적인 거, 그다음 평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연계, 요거는 앞부분에서 좀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되고요. 5번은 136시간이 아니라 아마 뭐 134시간 이제 요거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식소 확대된다고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확대된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아마 안내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따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총론과 총론 해설사에는 102시간이라고 매 학기 102시간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전 질문이고요. 네,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 혹시 더 질문하실 내용이 들어왔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뭐 마지막 내용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용진 선생님 어떻게 질문이 더 들어왔나요? 네, 교감 선생님 질문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먼저 몇 가지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김용진 선생님? 네, 네, 교감 선생님 제가 이제 질문 들어온 거 좀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교감 선생님 시작하실 때 성취 기준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실은 전자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소리가 좀 네, 성취 기준을 네. 모두 달성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실은 고등학교도 이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네, 일단 그 교감 선생님 먼저 슬라이드 자료 중에 8과목 네네. 예외 부분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8과목에 포함되는 거에도 영어가 있고 8과목이 예외에도 영어가 있더라고요. 아, 잘못 제가 볼까 저희가 잘못 오타 네네. 같은데 네네, 네, 오타입니다. 네, 네네. 영어는 8과목에 포함되는 거죠. 네, 네. 네, 자, 죄송합니다. 네.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율 시간에는 네. 국가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학교가 그거를 뭐 A라는 과목을 운영하고 싶다면 당연히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과목 신설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반드시 밟아야 되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현재 보면 에듀네티 클리어 같은 데 가보면 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승인받은 시도교육청 승인 과목들 리스트가 좀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 과목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건데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요? 네, 2022 타시도에서 개설한 것들은 사용할 수 있고요. 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랑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등학교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년도, 예, 예.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직 방침을 뭐 확정해서 안내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5 때 고등학교 사례를 보면은 기존에 승인받은 과목을 재승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네네.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만약에 현재 그렇다면 기준으로 그래서, 2015로 승인받은 과목은 원칙적으로는 못 쓴다. 네. 다만 그 과목을 2022로 다시 승인을 받는다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 되겠네요.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월에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상세한 안내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네, 그 속에 저희가 신규 새로 과목 승인 신청서 내는 것, 네, 그다음 타시도 거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아마 세 번째 정도의 뭐 분류에
아까 지금 김웅진 선생님 말씀해주신 2016 때 걸 쓰는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게 아마 Q&A에 들어가거나 지침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안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아까 이제 스포츠 클럽은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그 뭐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봉사활동이 자율자치 네, 활동 안에 보면은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어서 그 네네, 안에서 개인 프로젝트, 공동 프로젝트 봉사활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자율자치 활동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 그럼 혹시 동작중학교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 저희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 교육과정을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라서요. 네. 자유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꾸는 것과 학교 자율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깊은 수기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봉사활동은 어딘가에는 다 넣겠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 넣겠다. 예, 이 방침은 네,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시도교육청에 제출을 할 때 엑셀 파일을 많이 쓰잖아요. 각 여러 시도마다. 네네, 근데 거기 네네, 보면은 지금 우리 그 총론에는 교과군별 시수가 있는데 엑셀 네네, 파일 안에 가면은 교과별 기준 시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 근거가 어디에 근거하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아, 있을까요? 저희 아마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사실 엑셀 파일 같은, 지금 이거는 서울에서 들어온 질문인가요? 저도 질문자가 어느 시도인지는 모릅니다. 저희 왜냐하면 이 엑셀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실은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미 지금 네, 네.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 중학교는 완전히 이제 뭐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있는 그 기준은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그러니까 표시되는지가 지금 지금은 그러니까 사회 역사 도덕이 총 510시간인데 네네. 사회 170, 역사 170, 도덕 170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 교육과정 편집표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저도 지금 제가 중학교 엑셀 파일을 본 적이 없어서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거겠죠. 국가교육 과정이 네. 없다면. 네, 지금 전체적인 어떤 네. 총론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까지가 이제 현재까지 들어온 질문들을 제가 쭉 정리한 거였고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교감 선생님 늦은 시간까지 연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행사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